혹시 학교 파업 소식 듣고 우리 아이 점심은? 돌봄 교실은 어떡하지? 하고 가슴 덜컥 내려앉으신 분들 계시죠? 네, 오늘 이 복잡한 상황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시는 한 학부모님 김미정 씨 이야기인데요. 처음 파업 뉴스 보셨을 땐 그냥 남의 일 같았대요. 에이, 설마 우리 학교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근데요, 바로 다음 날 손에 딱 쥐어진 게 바로 그 가정통신문 한 장이었던 겁니다. 아, 파업이 정말 현실이구나 하고 느끼신 거죠. 사실 김미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수천 개의 학교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도시락 걱정이 알고 보면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가 마주한 아주 거대한 질문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파업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숫자 먼저 한번 보시죠. 1911.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1차 파업 딱 한 번으로 급식이 멈춰버린 학교의 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파업의 영향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광범위였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 와 닿으실 텐데요. 파업 영향을 받은 학교랑 그렇지 않은 학교, 그 비율 차이가 보이시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왼쪽 막대,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학교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와, 세 학교 중에 한 곳 이상이 급식 대란을 겪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그냥 좀 불편했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지역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1월에 시작된 불씨가 12월로 확 번졌고요. 만약에 협상이 계속 이렇게 평행선만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3월 우리 아이들 새학기가 어쩌면 전국적인 총파업과 함께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현재 진행형인 위기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렇게 거리로 나선 걸까요?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의 점심을 책임지고 방과 후를 돌봐주고 또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바로 그분들입니다. 급식 조리원분들,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 특수교육 실무사분들. 생각해보면 이분들 없이 학교가 과연 하루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파업이라는 정말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핵심 요구사항이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갈등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이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진짜 이유, 그게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방학 중 무임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기 중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방학만 되면 이분들의 월급 통장에는 영원히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일하는 셈인데 월급은 약 9.5개월치만 받는 거죠.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가 모든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요구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방학에도 굶지 않게 해달라. 바로 소득 안정이고요. 둘째, 정말 위험한 급식실 환경 좀 개선해달라. 노동 강도 완화. 그리고 셋째,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차별을 받아야 하냐. 차별 해소입니다. 결국 들어보면 최소한의 안정과 공정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파업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 이 갈등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걸까요?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업이 왜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지만 신분은 너무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현실. 두 번째,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매년 똑같은 논쟁만 되풀이하는 소모적인 임금 협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폐암의 원인이 되는 조류흉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파업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노조 쪽에서는 구조적인 차별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당국 쪽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바로 지금의 답답한 교착 상태를 만든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불편함 앞으로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체크리스트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먼저 급식 문제. 학교에서 빵이나 우유 같은 대체급식 공지가 떴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혹시 모르니 아이가 좋아하는 간편 도시락이나 간식을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놓이겠죠. 둘째, 돌봄입니다. 돌봄 교실이 일찍 끝나는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아이 귀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셋째, 소통. 학교에서 오는 공지 문자나 알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확인하는 습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아이의 마음입니다. 갑자기 왜 급식이 바뀌었는지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차분히 설명해주면서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도시락을 싸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 그 너머에 우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파업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며칠간의 도시락 불편함, 그게 본줄이 아니라 매일 우리 아이들을 묵묵히 지탱해온 분들의 그 보이지 않던 노동과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것. 우리가 이분들의 노동에 과연 어떤 가치를 매기고 있었는지 사회 전체가 되돌아보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인 셈입니다. 과연 이 지긋지긋한 파업의 고리, 이번에는 정말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내년 이맘때쯤 또다시 아이 도시락을 싸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모두의 관심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